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모델하우스 방문 전 시청 영상입니다. 어디 단지냐면은 롯데 시그니처 1블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1지구는 주변에 엄청난 개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지 자체도 1블럭이 있고 2-1, 2-2블럭이 있고, 그리고 평형대도 단지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기 전에 먼저 이런 영상을 좀 시청하고 모델하우스 가시면은 이게 모델하우스 유닛 구경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블럭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지형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 있죠. 여기에 드론을 띄워서 이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이게 드론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앞에가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저층부도 나무들이 숲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9층 높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9층 높이의 파노라마 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쪽이 풍암 호수일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이 이쪽이. 그리고 여기는 남서쪽이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2층 상단, 12층인데 여기 풍암 호수가 약간 보이네요. 이쪽 보이니까. 여기는 영상과 내용이 실제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층 상당의 파노라마 뷰다. 여기가 남동쪽 그리고 남쪽 풍암 호수가 보이죠. 그리고 남서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앞에는 완전 뻥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9층 높이입니다. 19층 올라가니까 풍암 호수가 완전 한눈에 쫙 보인다. 여기가 이제 그 스카이 라운지가 28층이잖아요. 28층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뷰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실 영상은 광주에서 민간 특례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그런데 이제 공원다운 공원은 정말 중앙 1지구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이 안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1블럭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리고 여기가 육교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기도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새롭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맞은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블럭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장점을 좀 살펴보신다면 좀 크게 볼게요. 여기가 이쪽 옆에는 진입로가 경사도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은 경사도가 좀 올라가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굉장히 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다른 아파트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이 1블럭의 바로 앞마당이 엄청난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이 공원 조성 사업의 핵심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청년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청년 문화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집 앞이란 말이죠. 여기 육교만 건너면. 그리고 청년 언덕 끝자락에 보면은 이 백사장을 새로 이쪽에 조성을 해서 만든다고 하고, 옆에는 뭐 물놀이장이 있고, 그리고 야외 공연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쭉 산책로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풍암 혼수를 정말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면적도 상당합니다. 여기가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있잖아요. 동구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하늘정원이라는 곳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핫플레스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즐겁게 피크닉을 젊은이들이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 면적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공간이다. 굉장히 개방감이 크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본다면은 마치 한강 둔치 같이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정말 젊은이들의 또 다른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드론으로 좀 띄워서 좀 보면요, 이런 식으로 1블럭 바로 앞마당에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를 가진 아파트는 광주에서 굉장히 특별함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희소성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이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청년 언덕, 여기는 광주의 젊은이들의 성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사장이 있는데요. 웅천지구 있잖아요. 여수. 거기도 바닷가 앞에 이 백사장 만들어 놨는데 저희도 저희 애들 데리고 가끔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풀어놓으면 하루 웬종일 놉니다. 뭐 비싼 돈 내면서 키즈 카페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뒤에 이런 분수대까지 이 분위기를 같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상상을 한다면 정말 흥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키우는 집들도 있겠지만 노부부들이 이렇게 노후를 마지막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여기에서 산책하시고 이 카페에서 차를 즐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야외 공연 무대인데요. 굉장히 좋겠죠. 젊은이들이 안 올 이유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홍대도 있고 서울에 보면 한강 둔치도 있는데 그런 문화가 광주에서는 이 풍암 호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황토길인데요. 여기에 매일매일 여기에서 산책도 하면서 조깅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특별해지는 삶으로, 그리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삶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풍암 호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롯데 시그니처가 같이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이 호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카이 라운지인데요. 저도 처음에 스카이 라운지를 안 가봤을 때는 그때는 뭐 스카이 라운지가 뭐 대수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서초동의 어떤 아파트에 스카이 라운지 가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다.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롯데 시그니처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공원에 대해서, 이 호수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요. 1블럭 평형 구성 및 분양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대가 많다 보니까는 블럭별로 평형을 좀 생각하시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4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은 4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블럭에서는 제일 작은 타입인데요. 이 세대수는 꽤 많습니다. 471세대, 거의 한 50%가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단한 그리고 선호도가 제일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는 이렇게 알파룸이 하나가 있고 팬트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포함해서 여기는 뭐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이 정도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119 타입을 보여드릴 텐데 분양가는 한 5천만 원 차이인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해서는 114 타입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9A 타입, 119A 타입은 여기도 구조는 방금 114 타입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눈에 띄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방이 침실 2가 30cm가 좀 더 넓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114 타입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좀 비싼 느낌, 11억에서 20층 이상은 12억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9 타입이 여기가 좀 굉장히 인기 있었던 타입이었죠. 왜냐면 맨 앞동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제일 인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 판상형이긴 한데 여기 방금 전에는 이제 알파룸이 있고 주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파룸을 아예 주방 면적을 아예 합쳐가지고 주방이 굉장히 넓게 빠졌습니다. 이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놓을 수 있겠죠. 이쪽에. 그러면은 뒤에 이제 단지 뷰가
보일 텐데 앉아서 단지 뷰까지 조망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은 A타입이 더 비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9 같은 경우에는 B타입이 훨씬 더 분양가가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기도 11억, 한 12억 정도, 요 정도 합니다. 확장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이제 팬트리가 대형 팬트리입니다.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지에선 제일 로얄동 로얄층이 이제 135 타입이겠죠. 왜냐면 평수가 제일 크다 보니까 제일 좋은 위치에 배치를 했겠죠. 여기가 요 끝자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왜 좋냐면 남서쪽이 옆에가 완전히 뻥뷰입니다. 완전히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뻥뷰다 보니까는 135 타입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13억 정도, 13억에서 13억 후반대 이 정도 하고요. 평형대는 이제 52평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완전히 통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이제 구조는 4베이 판상형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주방이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35 B타입이 유일하게 1블록에서는 타워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가 3개입니다. 그것도 팬트리가 다 큽니다. 여기 대형 팬트리 하나 있고 여기도 팬트리, 그리고 입구 쪽에 팬트리도 꽤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안방하고 침실 3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를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드레스룸도 통으로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넓게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11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뷰가 괜찮게 잘 나오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펜트하우스가 3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82평형이 2세대가 있고 90평이 1세대가 있습니다. 분양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포함해 갖고 한 33억 정도 되는데 아까 그 스카이 라운지 있잖아요. 여기 앞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여기 갈 필요가 없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멋진 테라스들이 있다 보니 스카이 라운지를 가지 않아도 스카이 라운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희소성이 굉장히 크겠죠. 풍암 호수를 담고 있는 이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거래가 많이 되진 않겠죠. 세대수도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거래가 될 때에는 시장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또 계약이 될 수도 있겠죠.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233 90평형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동에 여기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27층이고 분양가 확장비 39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가 또 기역자가 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블록 평형별로 이게 한눈에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119 타입, 135 타입, 그리고 114 타입, 평수는 이게 44평, 46평, 52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중층 이상을 제가 적어 놨는데 보통 여기 11억, 12억 이렇게 가고 여기는 13억 정도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조도 114 타입하고 119 타입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죠. 틀린 그림 찾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지만 얘가 한 5천만 원 좀 저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19 B 타입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알파룸, 여기는 알파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알파룸이 없고 통으로 주방이 짜여져 있어서 주방에 특화가 되어져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35 A 타입도 4베이 판상형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고 135 B 타입은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유일하게 135 B가 1블록에서는 타워형이다 보시면 되고 펜트하우스는 구조가 이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블록 전 세대 모두 여기 세대 현관 바로 옆에 이런 멋진 창고가 각각 하나씩 다 주어진다고 합니다. 복도에 뭐 유모차 나와 있고 자전거 나와 있고 뭐 킥보드 나와 있고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뭐 선반 같은 것도 짜가지고 굉장히 실용도 높게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배치도를 좀 보시면
보시면요. 방금 평형대 보셨는데 여기가 119 B타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114 타입이 대부분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몰려져 있다. 그리고 135 타입이 여기 2, 3호 라인이 여기가 135 타입 52평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19A 타입이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간거리가 제일 먼 게 요 108동이 한 100m 정도 된다고 해요. 동간거리가. 그런데 이쪽도 좀 짧진 않습니다. 96m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동간거리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썬큰이 있는 거 보니까는 여기가 커뮤니티가 있겠죠. 커뮤니티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이용하기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좀 상가 가까운 거를 좀 많이 찾으시죠. 예, 상가가 이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들어오는 출입구 쪽은 마을숲 10번으로 개발이 돼서요. 조형 8하고도 나중에 만들다고 하고 우리 아파트 출입구 쪽에 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한 3,6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공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1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는 블록별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동은 여기도 막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한 동만 나열이 돼 있어서 이 사방으로는 이게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는 이쪽 중간에 위치해 있고 스카이 라운지가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피트니스 클럽, PT룸, GS룸, 사우나가 있네요. 그리고 키즈 스테이션, L 라운지,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에듀컬처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1인 독서실, 남녀가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독서실도 남녀로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좌석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또 이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손님들 놀러 오실 때 게스트하우스 묵으시면은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도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는 점 굉장히 특이하고요. 스카이 라운지는 실제로 올라가 보셔야 압니다. 예, 저도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보니까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절로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갔던 게 제가 그 서초동의 푸르지오 서밋 그게 있었었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나름대로 좀 충격이었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여기 1블록 같은 경우에는 화정남 초등학교가 인근에 배치가 돼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도로변에서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볼 때 이 아파트가 정말 웅장하게 보일 것 같아요. 웅장하게.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평지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 대한 단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외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웅장함이 연출이 된다는 건 이 아파트만의 굉장히 특별한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단차가 크지 않고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단차도 거의 없고 요 위에 쪽만 한 층이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는 단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이동할 때 굉장히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 1블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요 2블럭에 대해서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모델하우스 오시려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문자로 모델하우스 방문 희망한다고 문자로 주시면요. 제가 일일이 전화드려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동, 좋은 호수를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뭐 마이너스 피 뭐 이런 거를 내가 사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 비싼 아파트를 피팔이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겠죠. 제가 보신 분들 전부 다 실거주자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자금의 여유도 좀 있으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 시점에서 피 받고 팔려고 나가시는 매물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매물, 좋은 동호수, 좋은 층수를 싼 가격에 잡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블록을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있으니까 이 블록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다가 그때 영상 시청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